안녕하십니까. 문학작품반 강사인 소설가 이오일입니다. 오늘의 문학작품 감상 시간에는 박인환 시인의 시 목마와 숙녀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의 대표시라고 할 이 시는 6.25 전쟁의 체험을 통해 시인이 느낀 문명과 인간에 대한 한없는 절망과 좌절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이 시는 전쟁이 가져다준 삶에 대한 허무와 절망, 시대적 불안과 애상을 버지니아 울프라는 영국의 여류작가와 도시적 센티멘탈리즘을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쟁에 연운을 둔 허무의식과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는데요. 주요 메시지는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잡지의 표지처럼 풍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의 정조 자체는 떠남과 소멸로 이루어지고 떠나다, 부서지다, 보이지 않다, 작별하다, 목매어 울다 라는 행위어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가치의 상실과 그로 인한 비애로 현실을 인식하는 시인에게 목마와 숙녀의 세계는 비논리의 신화적 세계입니다. 그럼 제가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웃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정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을 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작가의 눈을 바라다 봐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목마와 숙녀가 195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6.25 전쟁이 가져다준 전후의 폐허와 정신의 황폐함, 비정한 분위기에서 도시의 서정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유시, 서정시에 속하는 목마와 숙녀는 애상적, 체념적, 그리고 주지적, 상징적, 허무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주제는 절망적 현실과 모든 떠나가는 것들에 대한 애상입니다. 또한 이 시의 특성은 의미보다는 분위기 위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후의 허무주의적 색채가 짙게 드러나고 있으며 산문체이면서도 경쾌한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 시의 중요 시어와 시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두 번째 행에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가 나오죠. 버지니아 울프는 의식의 흐름에 중점을 둔 내면 묘사의 소설을 주로 발표한 영국의 여류 소설가로 전후의 허무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강박관념에 시달렸을 끝에 결국 템즈강에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또 목마라는 시어는 떠나가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이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매개체입니다. 또한 가벼운 애수와 상실감을 상징하며 버지니아 울프의 비극적 생애와 전후의 허무의식을 연결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녀는 때묻지 않은 순수와 정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숙녀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이 암시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화자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서 삶의 좌표 구실을 했으나 지금은 떠나가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 곧 사랑의 사람이 겪은 슬픈 삶의 모습을 템즈강에 투신 자살한 버지니아 울프의 슬픈 생애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행의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구절에 나오는 별은 삶의 행로를 밝히는 시대의 좌표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정의 그림자를 버릴 때라는 시구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이 소멸된 전후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또 16행에 나오는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은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작가의 눈입니다. 절망과 비애와 허물을 표출한 것이죠. 또한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란 구절은 길잡이가 없는, 즉 삶의 지향성을 상실한 허무와 불안의 시대를 표출한 것이죠. 또한 페시미즘은 비관주의, 염세주의인데 목마의 직접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뱀이란 시어는 통속적인 욕정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이라는 시구는 인생이란 통속 잡지의 표지처럼 별반 의미도 없고 특별히 외로워할 무엇도 없는 그저 세월의 흐름에 맡기는 수동적인 삶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의 끝구절인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오는데는 삶에 대한 시인의 애상적 태도가 집약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목마와 숙녀는 모두 32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분위기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행부터 11행까지는 떠나가는 것들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와 결합함으로써 화자가 마주선 허무와 절망을 보여주면서 시의 감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2행부터 25행까지는 절망적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뭐뭇해야 한다는 당위적 종결법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은 당위나 결단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절망적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에 가깝습니다.
이는 작가가 현실에서는 더 이상 삶의 지표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곳에서 기인한 것으로 극한적인 절망과 비애의 감정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26행부터 32행까지는 절망적 현실과 인생에 대한 페시미즘적인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적 화자가 인생을 돌아보고 체념적 상황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지만 그가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관적 태도를 극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인환 시인은 1926년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에서 면사무소 직원이었던 아버지 박광선과 어머니 함숙형의 사남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시인은 인제공립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부친과 함께 상경하여 경성 덕수공립소학교, 지금의 서울 덕수초등학교를 말하지요. 이 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했습니다. 이어서 경기공립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재학 중에 규칙을 어기며 영화관을 출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 중퇴하고 이후 황해도에 있는 재령의 명신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박인환 시인은 부친의 권유에 따라 평양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8.15 광복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뒤 서울로와 종로에서 마리소사라는 서점을 경영합니다. 시인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마리소사에서 많은 문학인들과 교류했는데 여기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시인은 1946년 국제신문에 거리라는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는데 1949년 김수영, 김경란 시인 등과 함께 새로운 도시와 시인들의 합창이라는 5인 공동시집을 발간하여 모더니즘 시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박인환 시 선집을 출간하였고 이듬해인 1956년 급성 알코올 중독성 심장마비로 29세에 요절했습니다. 이상으로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 작품 감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